나스닥 지수입니다. 상승의 채널을 좀 보기 쉽게 그어놨고 이 채널에서 나스닥 지수가 위치하면은 여전히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이 채널 하단 라인을 이탈 시 그때부터 명확한 조정이 시작될 것이니 현재는 미리 추세가 무너진 빅테크를 한 20차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 계획을 세우고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나 신규로 본격적인 물량을 늘릴 때는 아닌 것 같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금요일에 좋았어요. 저점 그리고 고점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이 캔들, 이 장대 음봉 캔들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너무 많이 던졌어요 여기서. 하지만 다시 4시간 봉상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스닥이 내리더라도 이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이 정도쯤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여기 부분을 4시간 봉의 저점과 고점 패턴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서 이탈을 할 시 요 라인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명확한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기를 이탈하면은 단기로 보고 숏을 잡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숏은 짧게 단기로 먹고 나와야겠죠. 엔비디아가 저점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 무너지고 있다.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을 눈치채고 얼마 전부터 하방의 채널을 그어놓은 것이죠. 일봉으로 봤을 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 라인 147달러 부근, 이 부근을 이탈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요 부근까지 온다. 그러면은 강하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 158달러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요 부근부터 분할 매수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기다렸다가 반등을 해버리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어차피 주식은 수익률 퍼센트가 아니라 수량입니다. 수량. 1000만 원으로 10% 먹는 것과 100만 원으로 100% 먹는 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58달러까지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면은 이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내리면 마이너스 되겠지. 하지만 분할 매수니까 하락을 쳐맞으면서 147달러를 지지선으로 보고 수량을 매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봉을 봤을 시 주봉의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가격으로는 153달러다. 시간이 가면은 캔들이 내려와도 올라가겠죠. 주봉의 이평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때처럼 잠깐 이탈했다가 반등이 오지 않겠느냐. 4월 관세빔처럼 이렇게 개폭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나스닥이 좋지 않았는데 브로드컴이 좀 올라줘서 중앙 21선을 회복해준 고무적인 상황. 현재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뉴스나 매크로나 엔비디아를 좀 제외하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괜찮아요. 아직은 도망갈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쏙슬도 생명선인 25.5달러 이상으로 회복해준 것이죠. 쏙슬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저는 평단 9달러짜리 10달러짜리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금요일 영상에서 테슬라 단기 매수를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키움전사 순매수에 테슬라가 없게끔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단기 매수를 금요일에 했어요.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5시 한 30분 정도에 그냥 매수를 땡겼고요. 그리고 밤 10시 45분 본장이 시작하자마자 멤버십 텔레그램에 테슬라 355 정도 되면은 매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 고점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단기 매수니까 단기 고점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왜 테슬라를 단기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4시간 봉을 보면은 요때 제가 이제 요 캔들을 확인하고 단기 매매에 들어갔고요. 테슬라가 중앙 2평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기 매매는 4시간 봉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중앙 2평을 들어 올렸다가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이런 추세였으면 전 테슬라를 안 샀을 거예요. 더 내린다는 거니까. 하지만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가고서 떨어진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348달러였는데 강하게 돌파를 했다. 그런데 강하게 돌파를 한 금요일 장 초반 가격이 일봉상 이전 고점을 이은 이 검정색 저항에 맞았다. 그 가격이 355달러였다. 그래서 테슬라 아까 들어간 건 단타예요. 테슬라 355 정도 되면은 매도하는 게 좋아 보인다. 기준을 갖고 그 기준대로 단타를 한 겁니다. 기분 내켜서 그냥 오를 것 같은데? 하고서 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기준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과거에 승리했었던 확률 높은 방법이어야 하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역시 게슬라 같은 상황을 보여줬다. 애플도 가고 구글도 가고 브로드컴도 가고 마소나 엔비디아는 피크를 찍고 조정을 받는데 테슬라 혼자서 어차피 더럽게 못 간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채널 안에 있는 상승의 추세이긴 하다.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은 좀 좋지 않겠지만 만약에 맞고 떨어져도 이 파란색 하단 라인에서는 단기 매매를 여전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채널 안에 여전히 있으면은 저점 물량은 굳이 경거망동하면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 채널 하단을 이탈하면은 결정해야겠죠. 뭘 결정하냐고요? 테슬라를 매도하고 다시는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던가, 아니면은 그냥 단타만 치는 종목으로 인정하고 단타만 치던가,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한테 따지러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든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한 요쯤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 금요일 장후에 S&P 지수에 포함되었다는 희소식과 함께 시간 외에서 한 107달러 정도를 보여줬다. 그 107달러 정도가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이 중앙 이평선이에요. 요게 좀 아쉽다.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호재 뉴스에도 시간 외에서 중앙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딱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드를 좀 내려오면은 계속 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올랐는데 중앙 이평선을 맞았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좀 지켜보고 일단은 1차 매수한 거를 던질까 생각 중이에요. 중앙 이평선을 돌파 못하면은 던지고 다시 매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중앙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맞고 또 떨어지는데 굳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마이너스를 맞을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매집하면 되니까. 후드는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매집을 할 거고요. 빨랑티어. 빨랑티어가 지금 좀 빨랑 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검정색 라인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이 검정색 상단 하단 이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인데 여기를 이제 이탈했어.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찍먹하고 올라주면 괜찮은데 명확하게 이탈했다. 이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도 찍먹하고 올라주면 괜찮은데 이탈을 하면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쳐내리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기서 다시 리테스트를 어설프게 하고 다시 쳐내리는 확률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으로 갈 수가 있고 RSI도 거의 뭐 한 30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빨랑 튀어 채널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이탈입니다. 계좌에 마이너스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매집을 할 계획이 없는 초단기 트레이더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추세 이탈 사요나라. 애플은 볼린저 밴드를 찢고서 다시 한번 신고가 살짝 달성한 모습. 아이폰 17이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까지의 약간의 좀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구글 볼린저 밴드 둥둥을 3연속 보여줬다. 요거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차트인데 RSI는 이제 84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손실권인 사람들이 없죠. 구글은 최고가니까. 구글은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단기 숏 타이밍이 아닌가. 브로드컴 볼린저 밴드 둥둥 확 무너져 내리죠.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보유자의 영역권이며 최소한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기 전에 매수했어야지 볼린저 밴드 둥둥이 이미 나온 후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크게 음봉이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증거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수익 실현하는 그 물량을 받아주는 설거지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사요나라. 추세 이탈, 일목균형표 구름대 이탈, 사요나라.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더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475달러 정도. 요 정도에서 내리면은 좀 물리면서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21선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고 201선도 올라올 것이고 요 정도에서는 한 201선까지는 내린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소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내리면은 약간의 매수가 가능한 상황. RSI는 37. 요 자리 마소도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사요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이제 마소도 기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 정도에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샀어야 되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사질 못했다. 넷플릭스도 괜찮은 캔들 일목균형표를 이탈을 하려다가 좀 지켜주고 다시 상승의 추세 21선을 미세하게 들어올리는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지지받고 살짝 페이크 주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 이제 다시 일목균형표 그물대 위로 올라선 모습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갇히면서 와리가리 하다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넷플릭스 괜찮은 상황입니다. 서클 뭐 저점인가 싶죠. 이런 건 쓰레기는 사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내리는데 자기가 산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오만입니다. 물론 뭐 1, 2% 단타 치는 것은 말리진 않겠으나 추세가 쓰레기인데 이걸 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클이 무슨 엔비디아도 아니고 검증이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요나라. 피그마 마찬가지죠. 쓰레기. 블리시도 신규 상장 주고 그냥 쓰레기 사지 마세요. MSTR은 금요일 종가 마감은 좀 괜찮은 상황이었으나 장 마감 후에 S&P 지수에 탈락함으로써 시간 외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326. 요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다. 일봉상으로 봤을 시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추세 하단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MSTR의 초장기 하단의 지지선, 저점을 이은 지지선, 요 라인에 터치를 한 것이죠. 추세가 지금 굉장히 쓰레기예요. MSTR도 이 고점 7월 16일에 고점을 찍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 번은 이렇게 좀 맞으러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좀 떨어지고, 이게 요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초장기 지지선 검정색 라인을 캔들 몸통째로 또다시 이탈할 시 솔직히 이제 뭐 저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시 아직은 좀 간당간당한데 MSTR은 굉장히 모험이 될 것 같다. 추세가 완전 쓰레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캔들이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MSTR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는 툭하면 내리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200일선은 위에 아직 있으나 코인베이스도 굳이 지금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저점을 이은 검정색 선 맞고 반등, 맞고 반등, 맞고 반등, 맞고 반등, 맞고 반등.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 하단 라인 $33 정도를 보여주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상황. 힘스 앤 헐스, 이 뉴스케일 파워와 힘스 앤 헐스는 제가 최근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이 저점 부근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힘스는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는 한 이쯤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매도의 의견도 이쯤에서, 그리고 힘스도 이쯤에서 매도의 의견을 좀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난 것 같고, 힘스는 최근에 200일선이 기회였던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와리가리하면서 우상향을 하지만 그래도 200일선 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줬다. 계속적으로 200일선을 지켜준 힘스. 지금 힘스를 사기에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지만, 힘스는 200일선이 굉장히 보기 드물게 오는 기회긴 기회다.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서 나중에 또 나스닥이 조정받으면 힘스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또 한 번의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코인 관련 분석은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변곡에서 사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선호하는데, 제가 멤버십에 좀 설문을 해보니까 단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단타는 UDT에서 많이 해요. 다른 분들과 같이 좀 머리를 싸매면서 하고 있는데, 장교 멤버십에서도 단타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를 좀 드린 거예요. 금요일에 단타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 좀 그런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단타를 자주 한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좀 손절도 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나오는 게 질질 끄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변곡에서 때려박고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좋죠. 또는 공포의 구간에서 많이 사는 게 좋고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은 변곡에서 크게 때려박고 길게 존버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그 포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도 확률 높은 방법으로만 진행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더시적 구독 조방에는 771명, 조만간 800명도 되겠다. 최근에 AI,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이 요야기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요야기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패스워드는 4321. 여전히 작전은 변함없습니다. 중장기 물량은 홀딩의 개념이고 조정을 쳐맞으려고 하고 있고요. 평단이 낮으니까 변곡에서 샀고요. 길게 홀딩하고 있고요. 단타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시그널 박혜영경이. 포기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